정나일스, 그 다음에 뭐 자기 하는 제 그렇게 순서대로 또 그 전에 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문시장 근방에 그분들이 이제 돈을 이제 있으니까 또 중국 또 롯데나 신축급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면서 좀 현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분위기. 그 다음에 매물이 뭐 2년차 돌아오면서 그렇게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네. 약간 다른 곳에 비해서 저평가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거래가 좀 활발하게 요즘에는 또 갭 투자가 하면 5건은 투자고 5건은 또 실거주고 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단지가 이제 사장님이 거기 사시니까 좀 편파적인 생각 아니실까요? 시장 가치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남산 롯데 인정. 네, 인정이죠. 롯데하고 남산자이를 비교하면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네. 사야 되는 시기인가요? 소문이 좀 잠잠해질 때 사면 이미 늦은 거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단지는 그래도 둘 중에 선택하라면 예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특이 상황이라 하면 대구에 오랜만에 초선구를 제외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단지가 하나 나온 것 같고 이제 그 1억 정도 차이가 갭이 있으면 어디를 갈 거냐? 일단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그래도 1등 대장은 무조건 1등이죠. 2등은 돈이 말해주는 거죠. 3등. 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대구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중국 남산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한민 소장님을 모시고 대구 중구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구에서는 그나마 뭐 아파트 값어치로 생각해야 되니까 중구 쪽에 뭐 남산동으로 보시면 네. 남산 롯데가 조금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남산 그다음에 롯데. 네, 정나일스, 그 다음에 뭐 자기 하는 제 그렇게 순서대로 네. 아파트 값어치로 갈 것 같고 또 그 전에 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문시장 근방에 보성 황실에도 많이 살았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돈을 이제 있으니까 뭐 중구 롯데나 신축급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뭐 분양받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돈 많으신 분들이 옛날 아파트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조금 더 이동해서 네. 또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금액도 뭐 아파트 값도 계속 올라가고 값어치가 생기지 않나. 맞아요. 거래되는 그 통계를 보더라도 대부분 1위가 남산 롯데, 그 다음에 2위 정도가 청라 힐스자이. 청라 힐스자이, 3위가 3등이 남산자이 정도? 네,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되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최근 이제 24년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서 좀 현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분위기, 어떤 현장의 분위기가 있나요? 네. 변화된 분위기? 8월달까지는 이제 거래도 많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매물도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8월달까지 거래가 한 120건 정도 넘었을 거예요. 올해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매물이 뭐 2년차 돌아오면서 그렇게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네. 약간 다른 곳에 비해서 저평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이루어지고 같습니다. 있다. 제가 요즘에는 또 갭 투자가 그렇게 좀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 20대 후반 뭐 3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사면서 또 대출을 내고 또 그렇게 해서 월세를 돌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건이 팔렸다 하면 5건은 투자고 5건은 또 실거주고 보통 그런 비율로 보여지고 또 5명 중에 이제 또 투자가 5명이면 또 1명은 이제 뭐 전세 갭으로 투자하지만 한 4명 정도는 이제 대출 내서 또 월세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거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갭 차이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천, 1억, 뭐 많아봤자 뭐 2억 그렇게 되지만 요즘에는 뭐 한 2억, 뭐 3억까지 1억 5천, 뭐 34평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갭 투자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렇죠. 네. 전세 가격이 많이 전세 올라와주지 가격이 않으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 남산자이 하늘채가 약간 저평가돼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또 뭐 금매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뭐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게 롯데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청라일스자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자이 하늘채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그 가성비 하니까 이제 그 주변의 위치 그 다음에 그 대단지냐 그 다음에 분양가 주변에 값어치가 이렇게 올라가냐 또 주변에 뭐 개발 가능성이나 뭐 학제 같은 거를 고려해 가지고 그 구독자분들이 좀 판단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단지가 이제 남산자이 정도.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네, 시그레가 좋은 단지는 저도 남산자이 하늘채라고 그 아파트를 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대단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 운동하기도 편하고 또 애들 왔다 갔다 이제 놀이터가 크게 4곳 있다 보니까 애들도 뭐 산책시키기도 좋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일단은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방고개역
수성구 쪽으로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학원 다니기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대단지다 보니까 또 관리비도 딴 곳보다는 저렴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경하고 옵션이 다 200억 들어간 단지다 보니까 거기 다 조경이 거의 뭐 캠핑 호텔식으로 그렇게 버금가게 그렇게 또 잘 돼 있어가지고 저도 뭐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경이 다 했네요. 조경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시골 좋다. 근데 소장님이 거기 사시니까 좀 편파적인 생각 아니실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근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 조경하고 네. 이런 단지가 너무 잘 있다. 그죠. 구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뺑 섬곽처럼 뺑 둘러싸서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네. 가운데가 전부 네.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중간에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이렇게 90m, 140m 그렇게 해서 예. 동간거리가 엄청 넓고 또 이제 뭐 34평 위주로 주류 타워 이렇게 보이도록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전망이 좀 좋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 사고 팔 때는 또 전망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전망도 좋으면서 대단지니까 또 인기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아직까지 조금 금매랄까 매물이 좀 괜찮은 금액대에 네. 나오는 게 있습니까?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면서 좀 많이 네. 빠졌다고 얘기는 하던데. 그죠. 8월 달에가 지금 보니까 15건 정도 거래됐는데 9월 달에는 거래가 좀 확 줄긴 했어요. 3, 4건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급하신 분들 파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거를 한번 또 모니터링 하면서 또 뭐 좋은 매물 또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네. 급상승을 해서 완전히 가격이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또 네. 살 매도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잘 검토하면 좋은 금액에 또 매수할 네. 수 있다. 그죠. 요새는 이제 대단지에 2호선이 나오기 힘들다 보니까 네. 또 주상복합 아니고 아파트는 더 힘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남산 롯데도 올라가는 만큼 또 다른 것도 뒤에 2등, 3등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심히 좀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그리고 가장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 네. 거기에서 실거래 신고된 금액만 보더라도 네. 일단 1등이 남산 롯데 아파트인데 남산 롯데가 사실 최근에 실거래 신고는 8억을 찍었죠? 찍었습니다. 8억을 찍었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남산 자이가 네. 최근에 거래가 되면서 네. 실거래 신고가 뭐 6억 8,500이 최고로 찍었지만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남산 롯데하고 또 청라이스자이하고 뭐 5천 정도의 또 갭을 차이를 두고 갈 거고 또 청라이스자이도 하고 또 이제 남산 자이하는 채하고 또 입지 위치가 있다 보니까 또 한 5천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갭을 두고 갈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가지고 갭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서 뭐 단지 상태나 뭐 생활하기에 따라서 갭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시장 가치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실거래가도 판단해 보면서 단지도 같이 보시면 향후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1등은 남산 롯데 인정. 네, 인정이죠. 그 다음에 입지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우리 네. 소장님이 거주하시는 남산 자이는 한 3등이죠. 그러면 롯데하고 남산 자이를 비교하면 1억 차이가 네. 계속 앞으로도 좀 가격 차이가 날 것이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 남산 롯데는 누가 봐도 네. 중구에서는 뭐 대장 아파트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더블 역세권에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바로 품고 있고, 그다음에 성당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영구 조망이라서 많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네. 그리고 또 인구 유입률에 또 도움이 된 보탬이 된 것이 최근 태평로 네. 달성 내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도 입주량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좀 관심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네. 태평로 쪽에도 이제 관심도가 좀 올라간 것에 대한 이유나 전망, 향후 전망이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요? 고성 사통사락에서 또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분양을 또 많이 했고 또 이제 아파트가 같이 분양을 이제 입주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입주장 때는 조금 힘들 건데 또 아파트가 모이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평로 쪽이 이제 뭐 마피가 좀 발생해서 거래는 됐을 동호수 좋은 거는 제외하면 마피가 이제 좀 많이 발생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도 2개 거래도 했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뭐 5억 초중반으로 봤을 때 남산동이 6억 했을 때 이제 그 1억 정도 차이가 갭이 있으면 어디를 갈 거냐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시장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분양가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좀 요 지금 시기만 좀 견디면 조금 더 값어치는 상승하지 않을까. 네. 뭐 고성동이든 뭐 중구 다른 아파트든 뭐 남산동이든 다 으쌰으쌰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한 면에서는 별로 투자성이 좀
그죠.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겠지만, 네.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뭐 10년, 15년씩이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묻혀두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5년 이내, 그런 거는 이제 시드머니를 좀 더 모아야 되지 않나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네. 뭐 시드머니가 조금 더 갖춰져야. 그죠. 제가 남들하고 반대로 움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높고, 그 다음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던지거나 아니면 좀 싸게 내놓을 시기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남들이 안 할 때 좀 투자하고, 그런 거를 좀 금매 위주로 좀 봤으면, 남들 할 때 사면 그때는 그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이 올라간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이라 보시면 돼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매도자, 뭐 실거래가가 고점이 뜬다 하면 이제 매도자가 덜 알고 그 금액 올립니다. 제가 경험상.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그 소문나기 전 하고 대출 좀 잘 안 나오면서 시드머니 좀 있을 때 그렇게 좀 대출을 활용해서 집 사놓으면 뭐 손해를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네. 사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가요? 지금은 이제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금액이 올라서 뭐 수성구까지 이제 퍼지고 그 다음에 뭐 남산동까지 다 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소문이 좀 잠잠해질 때 그때 이제 대출 이자가 높고 좀 대출이 잘 안 나온다 하고 괜찮은 매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살 타이밍이는 사실은. 근데 이제 남들 다 사고 대출 다 풀린다 했을 때 사면 이미 늦은 거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네. 갑자기 주목받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최근에 오늘 모집 본 것들은 명덕 이편한 정도? 네네네. 네, 더블 역세권 걸려 있으면서 괜찮다고 다 생각되기 네. 때문에 가성비가 좋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뭐 고층 기준으로 6억 6천에서 6억 8천 그렇게 되면 뭐 남산 자이하는 채나 뭐 남산 롯데, 뭐 청라일스 자이하고 좀 비교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모집 공고 뜬 거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9층 넘는 거는 다 가져간 상황이고 근데 이제 청라일스나 뭐 딴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이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를 팔아보니까 고층부터 제일 선호하거든요. 고층이고 전망 좋고 근데 이제 명덕 이편한 같은 경우에는 10층 이하가 분양을 하게 되면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 또 이제 전망 자체가 10층 전망하고 20층하고 30층하고 전망이 확 다르거든요. 올라가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9층 이하에서 이렇게 또 잡아버리면 또 나중에 또 삶의 만족이나 또 그런 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선택은 자유지만 또 주변에 남산동도 있고 주변에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관심도가 많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단지는 명덕, 네, 그렇죠. 명덕 내거리, 명덕 이편한. 네, 이슈되고 있죠. 근데 가격대를 봤을 때는 거의 6억 편이라고 봤을 때 네. 남산자이도 그 정도 비슷한 금액대로 네. 형성되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명덕 이편한과 남산자이를 좀 비교해서 네.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둘 중에 선택하라면 소장님은 어디를 선택하실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하는 채 살고 있으니까 자이하는 채를 선택하겠죠. 살아보니까 대구는 중심지는 또 지하철 2호선이거든요. 하고 2호선에 또 주변에 남산 3대장이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명덕 이편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6억 8천만큼의 또 값어치는 따라오기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간층 이상으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성비가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8층 이하로 앞에가 단지 내 전망으로 좀 막혀 있는 거는 또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 저층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고층으로 갈 수 있는 남산자이를 선택지에 두는 것도 네. 나쁘진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특이 상황이라 하면 대구에 오랜만에 수성구를 제외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단지가 하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1순위에서 아마 이제 완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전에는 계속 미분양이 났었고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청약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네. 끄집어내고 찾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또 이슈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물론 중구는 아니지만 네. 남구에 네. 바로 근데 그렇지만 남산자이에서 그렇게 네.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명자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미분양 상태였지만 지금은 한 800개 이상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어떤 중구 쪽에 있는 아파트와 그 대명자이를 비교했을 때 또 아니면 대명자이의 장점과 아니면 단점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또 지하철 2호선하고 자이하늘차는 조금 붙어 있는 편이지만 거기서 이제 뭐 몇백 미터만 더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 중고등학교는 또 버스 한 번 더 타고 그렇게 수성구로 좀 가기도 그렇고 거리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이하늘차 같은 경우에는 남산 3대장에 들어갈 것 같은데 대명자이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는 맞지만 지하철 이용도 조금 불편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뭐 좀 좋은 뭐 일자리나 좀 호재가 좀 많이 좀 없다 보니까 또 시장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대명자이가 대단지이면서 메이커도 좀 있다 보니까 그죠.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 대신 입지만 조금 그죠. 지하철 역세권으로 좀 붙었다면 훨씬 네. 더 좋은 성적을 냈으리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관심을 가지는 건 네. 가격대가 조금 5억 중반 이렇게 되니까. 괜찮게 나왔죠. 네. 근데 5억 중반이라 했을 때 또 제가 지하철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학원을 다니기 이용해야 되는데 또 학원 가도 조금 없기도 하고 또 뭐 대명동이라는 또 단점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선호도가 시장 값어치가 그렇게밖에 못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분양 가격이 조금 가격이 싼 편은 맞지만 그 네. 외의 조건들은 조금 불리한 면이 많다. 단점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동성로 관광특구가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정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뭐 카지노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화나 그런 부분에서, 뭐 인구가 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주는 걸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또 일자리가 늘어나면 분명히 또 주변 아파트로 사람들을 몰릴 거고, 시너지 효과가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되면 좋은 거고, 또 이렇게 이게 더 활성화돼가지고, 주변에 좀 더 발전됐으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주거지로서의 뭐 가치 상승이 왜냐하면 또 거기 일자리가 늘어나면 거기 있는 분들도 또 주거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주거로서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중구가 최근에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게 일단 전통적이고 오래된 전통적인 초, 중, 고등학교들이 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근현대 골목을 비롯해서 적산가옥 뭐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들이 있다 보니 교육적인 환경도 또 역사도 볼거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중구가. 네,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요즘 동성로 상권이 예전만 못하고 심지어 이제 무너졌다는 말까지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상권이 영원히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상권이 조금 옮겨간 것 같거든요. 옮겨갔다. 왜냐하면 경대병원 쪽으로도 상권이 새로 형성되었고 요즘엔 최근에는 또 삼덕동이 굉장히 주목받고 새로운 상권으로 형성되고 핫플레이스로 요즘 굉장히 뜨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중구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중구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는 계약하면서 이거 공인중개사 끼고 하면 계약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제 아파트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정해놓고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제일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 대비 분양 금액 이게 어떻게 뭐 딴 옆에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이제 먹히는 가격인가 그거를 제일 1번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보는 게 이제 세대수 그 다음에 이게 아파트냐 주상복합이냐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500세대 넘어가면 중형 넘어가는 거고 1000세대 넘어가면 이제 대단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이제 대단지 해야지 나중에 이제 패션도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좀 달라지다 보니까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도 1군 브랜드냐, 2군 브랜드냐 그런 것도 좀 잘 따지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지 으쌰으쌰 올라가는 경우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5번 뭐 저쪽에 악재 같은 거 뭐 냄새 나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단지의 주상복합이 돼서
전망이 너무 안 나오는 그런 곳은 좀 피했으면 뭐 그런 것만 기본만 잘 지키면 딱히 뭐 손해는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손해 덜 보고 그래도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좀 보는 눈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낮은 층일수록 뭐 금액이 쌀 거고 뭐 또 가성비로 따져가지고 그런 게 선택해야 되고 또 1층 같은 경우에는 또 애들이 있는 집이 또 그렇게 선택할 거고 또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중간층보다는 확실히 뭐 2, 3천만 원 쌀 거기 때문에 또 말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 예를 들어서 뭐 남동, 남서를 아니고 뭐 북서 그렇게 끼고 있거나 아니면 전망이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도로가에 붙어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좀 시끄럽다. 예, 그런 뭐 아재 같은 집이 많은 것은 싸다고 좋은 거는 맞지만 또 나중에 팔 때도 그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대출을 조금 내어서 조금 더 내어서 이자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선택이 나을 것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